안녕하세요. 클리겐입니다. 자, 오늘은 입문자 분들을 위한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앞에 보시는 이너 바렐, 그리고 에어소프트건. 자, 이걸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입문자분들이 에어소프트건을 구매를 하시고 나서 좀 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약간 이제 변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보통 많이 하는 게 이 이너 바렐을 통해서 좀 더 집탄성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사거리를 늘린다든지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지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저희 팀원분을 같이 함께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 겁니다.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DOB 서바이벌 팀에 있는 닉네임 도밍고라고 합니다. 네, 오늘 처음이죠. 저희 게스트식으로 이렇게 해보는 거는 제가 다른 예전에 했던 것 말고는 저희 팀원을 이런 식으로 게스트로 모셔서 얘기해보기는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탄속을 높이기 위해서 보통 많이 하는 게 이 이너벨을 요 벨을 통해서 길이 조절 혹은 안에는 정밀 발열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서 했을 때 정말 이 이너벨을 긴 것, 연장을 했을 때와 아니면 정밀발을 썼을 때 정말 집탄이 좋아지고 장거리가 멀리 나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일단 제가 한번 질문식으로 이거 도민구님한테 얘기를 해볼 건데 도민구님이 답변을 해주실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에어소프트건을 구매를 했어요. 그럼 이너벨의 길이가 예를 들어서 한 요 정도 길이라고 했었을 때 보통 저희가 더 집탄성을 높이거나 아니면 장거리 샷을 하기 위해서 더 긴 이너 바렐을 여기다가 끼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실질적으로 더 효과가 좋은 건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너바렐 길이랑 집탄성은 관계가 있긴 한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만한 이너바렐과 이만한 이너바렐의 집탄성의 차이가 나기는 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짧은 이너바렐은 여기 안에서 안정화되는 시간이 아무래도 적겠죠. 저희가 흔히 레일건을 생각하면 코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탄속도 증가하고 그리고 여기 안에서 안정성을 높이고 나서 발사되는 거랑 긴 거에서 이렇게 안정성이 높여서 발사되는 것과 짧은 거에서 안정성이 확보되기 전에 이제 공기 중으로 나가서 마찰을 받는 것과 차이 때문에 일단 이너바렐이 길수록 집탄성에 유리할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이너바렐이 직경이 다 다릅니다. 뭐 보통은 6.05, 뭐 6.03, 6.01, 정말 작은 건 6.00도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의 이제 집단성도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이너바렐에 뭐 직경도 정밀바렐이라는 게 더 얇은 것도 있고 뭐 넓은 것도 기본형도 있겠지만 자, 이 짧은 이너바렐을 썼을 때와 단순하게 똑같은 직경으로 긴 것만 쓰게 되면 집단성의 효과가 있나요? 직경이 똑같은 경우에는 집탄성의 차이는 극명하게 나눠지질 않습니다. 그러면 장거리 효과가만 좀 늘어지는 건가요? 네, 그렇죠. 장거리,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집탄성이 아니라 긴 이너바렐을 사용할수록 조금 더 멀리 보내는 거에 유리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제가 헷갈리는 게, 자, 이너바렐이 진짜 이거보다 길어요. 길고 안에 내구성이 굉장히, 아니, 직경이 굉장히 좁아요. 정밀바렐이에요. 그러면 집탄성도 좋고 멀리 나가는 게 그냥 단순한 생각처럼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거든요? 뭐 그렇지 않나요? 이게 저희가 에어소프트는 화약으로 나가는 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를 확보하려면 여기서 저희는 흔히 편하게 부르는 에어쿠션이라 그러는데 같이 공기가 같이 나가는 겁니다. 비비탄을 감싸고 공기가 같이 나가는데 이제 너무 작은 애들은 그 공기가 감싸질 못하기 때문에 멀리 가면 갈수록 공기 저항을 더 크게 받아서 사거리에는 불리하다는 거죠. 직경이 작은 건. 그래서 보통 이제 정말 저처럼 이제 장거리 저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6.05까지는 정말 초장거리에서 탄속을 높여서 쓸 거가 아니면 6.05까지는 잘 안 쓰고요. 6.03 정도에서 이제 이너바렐을 정말 많이 늘리죠. 이제 제 총이 대표적인 예시인데 이 총을 보시면은 탄이 여기부터 들어갑니다. 여기부터 이너바렐이 여기 빨간 끝 지점까지 나와 있는데 굉장히 길게 들어가네요. 네, 이게 510mm입니다. 510mm짜리가 들어가는데 이걸 쓴 이유는 6.03을 맞춰서 가속도를 준 다음에 6.03이라는 건 직경을 말하는 거죠? 네. 직경 6.03을 써서 여기 끝까지 가속도를 준 다음에 마지막에서
이제 에어 쿠션이랑 같이 비비탄이 날아가도록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서 사거리를 확보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사실 6.03을 써도 한 50m, 한 55m까지 가면은 어차피 저희가 쓰는 탄은 0.2g인지라 한 50m까지 정확히 맞고 그 후로는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03이 정밀 발열인가요? 정밀 발열이라고 부르는 거는 보통 6.01부터 그렇게 많이들 부르시죠. 6.03은 그냥 표준이야? 네, 그렇죠. 예, MWS, 흔히 말하는 마루이에 들어가는 이너 발열들이 보통 6.03을 씁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한 대로 말씀을 드리면, 요 이너 발열 길이가 좀 길고, 이 안에 또 정밀 발열일 경우, 장거리로 나가는 건 뭐 나가겠지만, 집탄성이 그만큼 좋지 않다라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게 맞는 건가요? 제가 이해한 게? 그렇죠. 6.01짜리 같은 정말 작은 직경을 쓰면은 계속 이 긴 이너 발에서 가속은 되겠지만, 마찰이 심해지기 때문에 이제 사거리는 나올 수 있으나 명중률에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런 이제 스나이퍼건을 사용을 할 때 조금 더 그냥 면중률도 좋고 장거리도 많이 나가게 하려고 한다고 하면 이너 발열을 긴 거 쓰는 건 맞지만 정밀 발열보다는 조금 표준 발열이 더 좋다라는 네. 거네요. 그리고 근거리 30m 내외에서 정확하게 집탄성을 높이려고 하면 이너 발열을 좀 직경이 좀 작은 거 정밀 발열을 쓰는 게 좋다라는 거.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만약에 자, 이 이너 발열을 썼어요. 자, 이 에어소프트 건의 모든 기능을 다 건들지 않고 그냥 이너 발열만 이렇게 긴 걸로 좀 바꿨습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탄속이 늘어나잖아요. 탄속 측정기로 쟀었을 때. 그렇죠. 그럼 파워도 늘어나는 건가요? 이 짧은 걸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발사 속도가 100이라고 합시다. 100인데 똑같은 건들지 않고 이너 발열만 바꿨을 때 이 긴 걸로 하면은 한 120 정도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에어소프트도 가속이 되는 구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짧으면 짧을수록 여기서 비비탄이 물려서 여기까지 나오는데 가속 구간이 짧겠죠. 그러면 가속 구간이 길면 길수록 탄소의 속도는 안정이 되기 때문에 나갈 때 그 길이만큼 네. 더 속도가 붙어서 더 탄속이 높아진다. 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질문에 덧붙이신 것처럼 탄속이 증가하면 파워도 증가하는 거냐? 라고 여쭤보셨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파워가 증가하기보다는 어쨌든 여기 실린더에서 발사되는 에너지의 총량은 결국 비슷합니다. 그러면 탄속기로 측정했었을 때 이너발을 짧은 것보다는 긴 게 더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비비탄을 맞았을 때의 그 파워는 동일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만약에 늘어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맞았을 때 더 아프려고 하면 이 에어소프트 내부에 그 힘을 전달하는 스프링 쪽, 이쪽을 만져야 그게 좀 증가한다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있어요. 우리가 탄속기로 쟀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통 게임 때 쓰는 탄속이 정해져 있죠. 그 탄속이 정해져 있는 거에 이너 발열을 바꿔서 이게 올라간 건지, 예를 들어서 이너 발열 바꿔서 파워가 높지 않다고 하면 써도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측정했었을 때 이너 발열을 바꿔서 탄속이 높아진 건지 아니면 내부를 바꿔서 탄속이 높아진 건지는 우리가 제 3자 입장, 본인은 알겠지만 3자 입장에서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모든 공통상황으로 그 측정기로 쟀을 때 그 선을 넘지 않는 걸 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본인만 알아서는 안 되겠죠. 제가 정확하게 저 인원이 다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건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게임 때 정해놓은 규칙에 의해서 그 어떤 거 뭐 상관없이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뭐 간단하다 보면 간단하게 이너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 드렸는데, 자, 제가 지금까지 같이 설명드린 거는 뭐 100% 정확하다라는 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봐 드린 거라, 이게 언제나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참고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어떻게 보면 이런 리뷰식의 첫 게스트로 와주신 도민구님에 너무 감사드리고, 영상은 이걸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